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의 테마는 우리 고장 봉사왕입니다. 15년 전 장애를 얻어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윤정자 어르신. 하지만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편한 몸이지만 7년이 넘도록 도시락 배달과 파랑새 합창단 활동을 해오며 봉사가 나의 기쁨이라는 윤정자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세탁 봉사를 해오고 있는 횡성군 갑천의 행복 봉사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빨래를 일일이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하고 집집마다 배달해준다는데요. 이런 뿌듯한 일이 없다는 봉사 공동체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춘천 연탄은행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정혜창 대표를 소개합니다. 연탄 배달뿐 아니라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며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 정혜창 대표를 만나봅니다. 횡성 송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치위생 봉사단 유니쿰. 매주 수요일이면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을 찾아 치위생 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의 구강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따뜻한 청춘들 유니쿰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평소 잠을 얼마나 푹 자느냐에 따라 다음날의 피로와 컨디션이 좌우되는데요. 그런데 하루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으로 너무 긴 사람은 5시간에서 7시간인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평상시의 수면 시간과 심뇌혈관 질환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관찰됐는데요. 더불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한 수면 습관도 이에 국한되는 요인이라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수요일 테마 열전에서는 지역의 봉사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온기 가득한 소식들로 1시간 함께 할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지영훈 리포터와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비가 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오늘 소식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부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훈남인 저처럼 훈훈한 소식들로 1시간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를 맞아 어떤 격언을 보니까요. 네. 만약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다른 이에게 봉사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말은요. 누군가를 위해 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낀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으셨대요.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불편한 몸이지만 봉사의 참 의미를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윤정자 어르신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서 일단 봉사활동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간 곳은요.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음식들은 도시락에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사랑의 도시락, 어떤 봉사활동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취사를 하실 수가 없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해 드림으로 인해서 한 끼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봉사를 하는 활동인데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매일매일 배달해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이때 한 어르신이 전동차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요. 본인 몸도 불편해 보이는데 꿋꿋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도시락부터 챙기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윤정자 어르신입니다. 인상도 참 좋으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시락 반찬 싸는 거예요. 오늘 도시락 배달 가시나 봐요. 네네. 나 하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니까 팀워크 좋지 않아요? 이렇게 봉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6년 7개월? 그럼 이렇게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매번 아니 저는 월, 화, 금 대개를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해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윤정자 어르신은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15년 전 장애를 갖게 돼 한쪽만 마비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봉사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다가 내 몸이 걷지는 못하지만 봉사할 일이 생기겠다 해서 봉사를 했어요. 누구보다 건강한 몸을 자랑하던 윤정자 어르신. 여행도 좋아하고 또 테니스도 즐기면서 참 활동적이셨는데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됐다는데요. 예전처럼 몸이 자유롭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 기꺼이 지금은 좀 괜찮지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말 겨울에는 파카를 입고 속에 또 바람막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가도 추워요. 근데 그 집 가면 따뜻해요. 다 추위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밥을 잘 먹었다. 반찬이 맛있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 소리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리시겠다. 휠체어를 타고 배달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웃을 위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좋네요. 오늘 돈가스도 있고 죽이랑 이게- 갈비탕 도시락 가지고 오시면 예. 반갑고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니가 최고로 좋아.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언니밖에 몰라요. 내가 어디 이웃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뭐 도로 댕기지를 못해. 도시락을 기다리는 또 다른 곳. 맛있는 도시락도 반갑지만 혼자 적적하던 차에 윤정자 어르신이 찾아와 말벗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정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는 내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를 봉사하면서 알았어요. 너무 넉넉하게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거만을 떨고 살았겠어. 그죠?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이 밥 한 끼 저거 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두 번을 먹는다, 하루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정말 집에 가서 쌀 한 톨을 안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정자 선생님은 사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보실 때? 그 대장자 집에 가서도요, 어르신들이 항상 윤정자 봉사자님이 어르신께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께 큰 효과를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더 나눠주고 또 베푸시기도 네. 하고.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윤정자 어르신 댁으로 가봤는데요. 집안일도 혼자서 척척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집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사하신 지 별로 안 되셨나 봐요.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이사를 하신 지? 네. 집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온 지가 이제 한 달 됐어요. 네.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모두 다 타버렸다고 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불이 났었을 때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빠질 수가 그 없었어요. 와중에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더 내가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전해져 이달 초에 전국자원봉사대 축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노벨상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모자라죠. 봉사는 자기가 안 해보고는 몰라요. 못 느껴. 제가 제일 처음에 요양원에 봉사를 가서는 가서 합창을 못 했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저러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노래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섰다가 그냥 주저앉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 몇 년 가다 보니까 근데 가서 복지관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어느 날 안 보이면 저분이 복지관에서 만났던 분인데 요양원에 가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수요일 날 갔다 오면서 밤에 많이 내가 많이 앉아서 많이 울었어. 그러면 언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전동차를 탈 수 없을 때까지 봉사할 거예요. 그럼 오래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90살 정도는 안 될까? 마음이 따뜻한 봉사왕 윤정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요.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은 윤정자 어르신. 몸이 건강해도요.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오늘 영상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다, 이제 뭐 바쁘다, 뭐 이런 핑계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이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우리 어르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봉사도 중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 자체만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게 바로 봉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정자 어르신을 이렇게 보면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 그리고 또 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네. 네, 첫 소식부터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럼 이번엔 영웅 씨가 다녀온 봉사 현장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 이불을 탁 덮고 있으면 그만한 행복이 없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방송 전에 귤을 먹고 왔잖아요. 맞아요. 이 따뜻한 방에서 귤까지 먹으면 이게 정말 겨울의 재미잖아요. 최고죠. 역시 항상 먹는 걸 빼놓지 않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불 빨래 봉사 현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횡성 갑천면 주민분들이요, 이 어르신들의 포근한 겨울 잠자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이 며칠 사이에 날씨가 확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벌써 뭐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겨울이 오나 봐요. 너무 춥고 이제 낙엽도 막 떨어지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제가 여기에 왜 나와 있냐고요? 바로 요 소리를 들으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불 세탁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탁 필요하신 분들은 주방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빨래판 복근처럼 이불 빨래 갖가지 돋거르신 분들의 빨래를 도와드리는 세탁 봉사활동인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봉사활동의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한 달에 2번 이 마을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돕는 날입니다. 시간 맞춰서 이동 세탁 차량도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이불 빨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동네 어르신들 네네. 혼자 계시는 분들 잘 못 빠는 거 그 오늘 갖다 빨아주는 날이에요 오늘이. 봉사활동은 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기분이 어때요? 영웅 씨는 저기 봉사활동 안 해봤어요? 우리 회장님 촌철살인이십니다. 아주 날카로우시더라고요. 해봤습니다. 네. 네, 봉사를 하시면 네. 마음이 한결 좋아요. 뿌듯합니다. 이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동 빨래 차량을 지원해 마을 독거노인분들의 빨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직접 이불을 가져오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마을 집에서 지금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이불이 빨래. 이불이요? 이불 이제 혼자 빨기 힘드시니까? 힘든 것보다도 이 손이 잘못돼서 못. 맞아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게 이불 빨래잖아요. 참 좋은 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동 세탁 차량이 오는 날 이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서 어르신들의 빨래를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빨래줄 거는 일도 그래서 아주 능숙하죠? 이렇게 뭐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어머, 저 거절나요. 쓸모가 없나 봐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가 네. 또 떨어지고 다칠까봐 그것도 염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예.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친데레. 친친. 좀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에 임하시는지. 어머니 같은 마음.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이 마을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빨래 봉사를 하는 사이 주방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따끈한 점심 한 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 아니, 오늘 같은 날은 꼭 쉬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요리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쉬다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하니까 도와드리는 거래요. 이거 누구랑 같이 드시려고 지금 이거 하고 계신? 아, 이렇게 갑천을 위해서 저기 이렇게 빨래를 와서 해주시고 부인 회장님들이 또 빨래 봉사 또 놀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반찬은 없어도 한 끼들 드시고 가셔요. 정말 모두의 마음이 참 따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촌, 이웃의 정이 아니겠어요?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다 요리를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밥 한 끼 딱 얻어먹으면 또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근데 죄송하죠. 저희가 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빨래 봉사한다고 어르신이 해주신다 해서 받아 먹으려고요. 그래요. 이게 또 이게 같이 이렇게 차려주시는 걸 맛있게 먹어줘야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밖에서는 여전히 이불 빨래가 한창입니다. 2인 1조로 힘을 합치니까 무거운 이불도 척척. 아,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넣는 게 남자가 널어줘야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 다 어디 갔어요? 가찬 남자들은 힘을 못 써. 세상에. 새빨래 향이 지금 와 너무나게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빨래가 다 되고 나서 탁 널으셨을 때 그럴 때 딱 그 기분이 어떠세요?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이 이불을 저희가 빨래한 이불을 덮으실 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덮으실 분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멋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상쾌하게 빨래가 끝났으니까 요거 한번 하셔야죠. 빨래 자, 오전 봉사가 끝나고 드디어 점심시간 뜨끈뜨끈한 두부찌개로 얼었던 속을 확 풀어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들을 도와드리러 왔는데 반대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서 도움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저희 봉사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셔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저분들이 또 우리 또 갑천면을 이렇게 든든하게 또 만들어 오셨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처음에 이 봉사라는 게 한쪽이 다른 쪽이 도움을 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 젊은 주민분들은 세탁 봉사로 도움을 어르신들께 드리고 어르신들은 이 따뜻한 정과 이 맛있는 음식으로 또 베풀고 이렇게 주고받는 나눔의 현장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훈훈한 광경,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요. 자, 오늘 너무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훈훈했습니다. 다 같이 빨래! 네, 한쪽에서는 빨래를 해주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밥을 해주시고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따뜻한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훈훈하네요. 맞습니다. 마치 전기장판에서 제가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세탁 봉사를 생각하신 분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특히 겨울철 이불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기 때문에 세탁기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세탁 봉사는 겨울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달에 2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벌써 1년째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거들어 보니까 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불이라는 게 부피도 크고 무겁고 게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잘 마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이 젖은 세탁물들을 어르신들 집으로 일일이 다 배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처럼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 따뜻한 갑천면의 이 세탁 봉사 덕분에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세터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염원과 열망이 큰 분들이 바로 이 세터민들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에서는 세터민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뜻깊은 공연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이나 다 하나의 조선이란 민족이란 이런 개념으로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며 포항 시민으로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즐겁게 이웃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멋진 인형극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북쪽에서 온 내 친구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곳은 경북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현재 경북에만 약 1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경상북도에 현재 한 1000여 분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분이 계시고요. 포항에는 한 200여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조금 많으신 편이시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반 생산직 근로 또 혹은 관련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에 적합한 일들을 찾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혹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요?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최근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포커스를 맞춰서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형극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평화 감수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로 통하는 소통 인형극. 그러니까 인형극을 통해 인사를 건네는 셈인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연습이 한창인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총 연출자의 지도 아래 배우들이 인형극의 내용을 읽어보는 중이네요. 근데 수진아, 내 말투가 그렇게 이상해?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우리랑 뭔가 다르니까 왜 그런 말투를 쓰는지 살짝 궁금하긴 해. 이 두 분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 오순희, 장미숙 씨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평소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일하는 두 분은 이번 인형극 북쪽에서 온 친구의 두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영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영희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 남한에 와서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이러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 영희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 영희가 지금 학교에서 말투가 다르다나니 따돌림을 당하고 해서 친구가 없어 하는 거 제가 친구 대신해서 좋은 친구 역할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지역의 대표 인형극단인 무지개 인형극단의 도움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두 분이 직접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고요. 그다음에 기분 좋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많이 내시면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인형극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공연해준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북한 아이가 주인공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쓰는 이렇게 말투나 용어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또 내용도 이렇게 듣고 해서 시나리오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인형탈을 쓰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 어린이 인형극은 뮤지컬처럼 노래와 춤도 많고요. 성우가 미리 녹음해온 대사에 몸짓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인형에 맞게 동작도 크게 해야 합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분들이 익숙해지기 쉽지 않겠죠? 영희 너도 같이 족구 할래? 자, 같이 족구 할래? 크게 하겠어요. 일 없어 할 때는 이렇게 손짓을 크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인형 탈을 쓰고 있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 없어 하고서 목 동작을 크게 해주시고 몸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도 많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표정이나 목소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이제 목소리 자체는 성으로 녹음을 해서 오고 동작이나 이렇게 모션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죠. 이제 아이들에게 준비한 인형극을 선보이러 갈 시간입니다. 주인공 두 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떨리죠. 학생들 앞에 처음 나타나고 조금 실수라도 할까봐 많이 떨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형극이란 거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지만 좀 떨리기도 해요. 물론 무대는 많이 나서 봤지만 인형극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나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관객은 장량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죠.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감상해 볼까요? 우리 반 동료들 내 말투가 왜 그러냐고 자꾸 놀리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더 놀릴 것 같아.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 입만 먹자. 야, 내 거야. 내 아이스크림 내놔. 너 왜 자꾸 영희를 괴롭히는 거니? 예봉이지. 이거 무슨 상관이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비밀이 있는데 오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 어쩌면 통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 대신 소통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극.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마음과 열연까지 더해진 만큼 관객들에게 의미가 잘 전해질 수 있겠죠? 얘들아.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래? 사실 영희는 할머니와 함께 북한에서 왔어요. 예? 북한이요? 태어난 곳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다르다고 친구를 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해질 거야. 영희야, 우리 같이 파이팅하자. 파이팅! 여러분 안녕.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좀 걱정도 했는데 애들 재밌게 잘 봐주고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또 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나름 보람 있고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마음이나 똑같아요. 정말 아이들 같은 심정으로 했는데 정말 저희도 어린아이 같았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애들에게 이런 영향을 줘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나 뭐 땀은 좀 흘렸어도 그것이 재밌었고 우리가 하는 도중에 우리 마치 아이들 같았고 마음이 좋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창작 인형극 북쪽에서 온 내 친구.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첫 눈 예보도 있었고요. 점점 더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추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겨울하면 이 봉사를 꼭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것도요. 36.5, 3.65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탄인데요. 두 번째 소개할 분은요. 연탄과 관련된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쌀쌀한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다가오는 추위가 야속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땀 흘리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빨갛게 달아오른 연탄처럼 온기를 전하는 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연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연탄 온기처럼 따뜻한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요, 춘천의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한쪽에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연탄은행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교회 목사님이자 연탄은행의 대표인 정해창 목사님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검은 연탄재가 지워지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뵐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탄에 이렇게 또 나르고 계셨어요. 연탄이랑 정말 깊은 관계가 있으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연탄 대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춘천시에서 가장 그 달동네 가운데 하나인 그 소양로 달동네 지역을
연탄 배달 갈 겁니다. 오늘 아마 각오해야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에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이 있는데요. 춘천은 우리 목사님이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연탄과 밥상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요. 목사님 덕분에 춘천의 겨울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연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연탄 배달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04년 10월 1일 날 저희가 오픈했으니까 만으로는 14년, 15년째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럼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18년 올해는 좀 제가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저 힘 세요. 자, 연탄을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산동네였는데요. 총 6곳의 연탄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배달할 곳은 많고 이렇게 많은 연탄을 어떻게 배달해야 할지 회의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이때 연탄 봉사를 자처하고 나타난 건장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원FC 선수들과 서포터즈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몇 장인 줄 아시나요? 얼마인 줄 아시나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연탄이 3.65kg. 그래서 아까 연지 씨가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 365를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의 온도를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그런 비밀을 연탄이 갖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연탄 배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우리 목사님.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꽤 묵직한 연탄을 제가 6장 한번 날라봤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지고 가니까 골목이 더 좁고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아, 쉽지 않았어요. 아우, 연우 씨 다리 좀 잘하시는데요? 이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길인데 한 번 배달했는데 온몸이 욱신거리더라고요. 막강 체력을 자랑하는 강원FC 선수들도 정말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연탄. 나르는 것은 연탄이지만 쌓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사자가 없으면 이런 데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몸은 힘들지만 계속하게 되는 게 연탄 배달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8개 도전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데 진짜 한 2번 갔는데 체감상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사우나 갔다 온 거 같아서 너무 더웠어요. 1,000원을 줘도 못 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한두 분이 하시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1,000원을 줘도 한 잔 못 오죠. 또 가서 8개 도전? 오케이. 이번에는 길게 서서 연탄 릴레이 배달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선수들 협동심이 최고죠. 오늘 연탄 봉사활동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 도움을 시작으로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발이 아니고 꼭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힘드셨죠?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연탄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연탄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연탄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배우고 또 이 세상의 아픔도 깨닫게 되고 눈물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나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연탄이 저한테는 인문학 책이 되고 또 소설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눈물이 돼서 저에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하신 게 한편의 시 같네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배달을 마치고 연탄은행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배달했던 곳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책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전국에 연탄은행이 31군데가 있습니다. 31군데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연탄을 나눌 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남길 필요가 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요새는 좀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100원만 올라도 4천만 원 이제 더 모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춘천에서 도네이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사랑하고 그러지만 이 경기가 어렵고 또 물가가 오르고 연탄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운 게 있는 거죠. 몸이 힘들어도 연탄 배달 일정이 더 꽉 찼으면 좋겠는데요. 연탄이 성서고 책이라는 정혜창 목사님, 올해는 연탄 걱정 없는 연탄 은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이 추운 겨울날 이 연탄 한 장 한 장이 진짜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냥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 창고에 연탄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어르신분들이 마음부터 벌써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영상을 잘 봤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후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연희 씨처럼 아주 힘 좋은 연탄날을 그런 봉사자도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어오셨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탄 봉사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 따뜻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이 봉사를 사실 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 사실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영웅 씨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힘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연탄을 나르기 전까지는 한 10개 정도 지고 올라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연탄 무게 아까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3.65. 맞습니다. 3.65를 6개, 8개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제가 30kg을 업고 날랐어요. 한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0번 왔다 갔다 한 힘하면 것처럼. 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우나에 갔다 온 것처럼 땀을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연탄이 필요한 곳은요. 굉장히 차나 수레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매일을 연탄과 함께하는 정혜창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웅 씨의 두 번째 봉사 현장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은 배워서 남주입니다. 네. 시작부터 말이 어려운데요? 모르시겠어요? 배워서 남주는 이 날개 없는 천사분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뭐요? 네. 배워서 남을 준다는 건 또 뭐고 날개 없는 천사들은 또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날개 없는 천사 여기 있어요. 어디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있게 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왠지 재능 기부 현장을 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날개는 없지만 눈치는 있으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이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것만큼 이 가슴 뿌듯한 일도 없을 텐데요. 횡성에 가면 이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아주 예쁜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저는 지금 횡성의 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학의 학생들이 또 아주 특별한 봉사를 하러 떠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봉사활동을 하길래 특별한 봉사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떤 봉사활동일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자, 오늘은 바로 봉사활동 가는 날 출발하기 앞서서 학생들이 준비물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뭔가 가장 카리스마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려고. 왜 자꾸 도망가서 해치지 않아요. 예. 봉사활동 동안에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니쿰이라고 합니다. 유니쿰은 라틴어로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귀한 것을 뜻하는데 봉사하러 나갈 때 이제 시간을 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 귀한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유니쿰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마음도 참 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찾아간 곳은 횡성에 위치한 한 요양원입니다. 오늘 학생들은 어떤 봉사
봉사를 하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가요? 횡성군에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아동 장애인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구강 관리가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잇몸 마사지, 네. 그다음에 뭐 이치 관리, 네. 구강 건조증 예방 관리 등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봉사활동인데요. 네,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전공을 배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유니쿰은 지난 2014년 결성된 이후 무려 5년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안내 조금 건강 관리해드려도 될까요? 안 들리세요? 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들리세요? 그게 약간 버거워 보이시던데 뭔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요. 네. 좀 더 크게 말해서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저기 어르신분들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직 학생인데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진짜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저 치과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막 이러면서? 네. 네. 뭐 하신 거예요? 아예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침이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네, 침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침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침이 많이 나와야지 자정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체조할 때는 이거 여기랑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건방져지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 다른 우리 학생분들은 막 어르신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해드리나 바쁜데 둘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틀니 닦아드리고. 틀린데 치약으로 닦으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지금 약간 퐁퐁으로 닦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퐁퐁으로 닦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플라스틱 비슷한 레진이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요. 네. 치약의 연마제라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동글동글한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죠. 이거를 갈아버려가지고 오래 쓰지 못하세요. 그래서 퐁퐁이나 비누 같은 걸로 닦아야지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네,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는 학생들 너무 예쁘죠? 아까 우리 그 학생이 와서 막 친절하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던가요? 시소질 잘하라고 이렇게 잘 우리 배우셨어요. 이렇게 봉사 와서 이거 가르쳐 주는 우리 귀여운 손녀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 검사해줘서 감사합니다. 땡큐 더블 땡큐. 우리 친구들이 오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봉사활동 오기 전과 후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치위생과 그 학생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어르신들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나눔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물해주죠.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봉사란 어떤 저한테 의미인가요? 배움을 주고 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고 배우 학교에서 왔나 그랬네. 아,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나누는 마음이죠? 너무 고맙죠. 내 이렇게 돌봐주니까 고맙죠. 아, 근데 왜 우셔? 고마워요. 네,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씨도 예쁘신 분들이 얼굴까지 예뻐서 여기가 바로 제가 있을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희 씨, 명수 씨, 저 스튜디오로 안 갈 거예요. 여기서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있어요. 가세요. 여러분, 봉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나누세요. 영웅 씨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학생들이 오니까 손자 손녀가 찾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봉사도 봉사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나오는 발길만으로도 반갑고 행복하셨을 것 같네요. 어쩜 명수 씨 저랑 똑같은 말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안 오고 싶었는데 네, 방송은 해야죠. 시청자분들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저희에게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르시네요. 그러게요. 영웅 씨 얼굴에 완전 피셨네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란 건 학생들의 케어 솜씨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능숙하고 수준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진짜 학생들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다가요.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뭐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또 나가고 있는 아주 자주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어르신들의 입속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쏙쏙 잘 이렇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바로 취의생사가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우리 영웅 씨를 보니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마음씨만 예쁘셔도 이게 홀딱 반할 정도인데 이제 얼굴도 예쁘시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진짜로 스튜디오에 안 올 뻔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을 사랑해서 제가 여기 오긴 왔는데 네. 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의 눈을 직접 또 맞추고 또 손까지 잡아드리면서 불편한 거 없나 혹시 힘든 점 없으신가 이 살피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또 우리 그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네요. 봉사하러 가시죠. 그러니까요. 유니쿰 친구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실천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현희 리포터와 지영우 리포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영웅 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마음도 훈훈해지고 또 아까 유니쿰 친구들을 보니까 이 눈도 좀 아주 훈훈해지고 또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져서 순간 저는 겨울이 아니라 약간 봄에 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시간이 나시면 주변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봉사라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제가 하고는 있지만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봉사 어렵지 않습니다. 소외된 이웃 정말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도내 주말 행사 소개해 드릴게요. 속초 도로묵 축제가 25일 일요일까지 속초시 이마트 건너편 주차장 한반부두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원주 고니골 빛축제가 호저면 양잠 테마단지 고니골레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지학순주교 선종 25주기 추모 기획 전시 빛의 시간들이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화천 소년소녀 합창단이 22일 오후 2시 화천초등학교에서 2018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연다고 하고요. 화천 사내도서관에서는 오는 24일 주말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도 체험으로 배우는 차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통기타의 향연으로 펼쳐질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전국 통기타 태백 페스티벌이 24일 오후 3시 태백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화천 지역 성인 동아리들이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화천 성인학습 동아리 축제가 24일 오후 4시 화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약 8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은 주의력 결핍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소셜미디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인지와 사회성 기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기술이 발전될수록 우울증 문제와 더불어 참을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과 수수께끼와 같은 뇌를 증강시키는 두뇌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스마트폰을 내버려 두고 1시간만이라도 자신만의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